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6월의 첫날인 만큼 맑은 시장으로 마무리되어도 좋았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파락 출발과 함께 내내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1%대에서 맴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은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도 종가는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0.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코스피가 조금 더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네이버를 제외하고 모든 전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금융주의 약세가 돋보이는 것 같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던 LG화학 마찬가지로 2.5%의 약세가 나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1%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던 위메이드하고 게임주 펄어비스, 오늘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 특별하게 시장을 주도해 있었던 그런 종목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4거래일 만에 모처럼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관이 크게 매도세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은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과 비교해서 본다면 화요일과 오늘 기관의 매도세는 비슷했고 반대로 외국인의 저조한 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밀렸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양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틀 동안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소폭의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던 네이버,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삼성 SDI, 오늘까지 3거래일 약세를 보여주었고 역시 기관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 LG이노텍, 휴림로봇, KTNG,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화학, 롯데케미칼, 포스코케미칼, S오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전날 마무리되었던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내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개장했을 때 증시 흐름을 보면 S&P 500은 오늘 0.7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날에는 약 0.6% 하락이 나왔었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0.7% 하락이 나왔고 전날은 0.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0.5% 하락이 나왔고 전날에는 0.7%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5%, 그리고 상해지수만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6월 첫날인데 오늘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아쉬움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마지막 날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그때도 물론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직전 거래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6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하이의 봉쇄 조치도 풀린다고 했었고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만큼은 조금은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도 오늘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쉬운 하루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도 본격적으로 6월달에 이제 시작했던 만큼 출발은 좋지 못해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6월 첫날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까지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6월 1일 오늘부터 미국에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내용은 올 초부터 나왔던 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를 통해서 긴축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6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640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내에 모두 회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었고 그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미국 시장의 반등을 제한시켰었던 하나의 이슈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를 보면 자, JP모건의 CEO가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걸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시중에 너무나 많은 유동성을 풀었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경제 허리케인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고용이라든지 소비 이런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이야기를 덧붙였던 만큼 솔직히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그거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 문장에 덧붙였었던 고용이라든지 소비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경제 허리케인이 올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조금은 부정적인 재료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의 휴장일 때 미국 시장의 탄력을 꺾을 수 있었던 하나의 재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미국 증시를 보면 물론 이틀 동안의 조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일 동안 상승에 따른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틀 동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던 만큼 오늘 밤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5월 마지막 날 시장이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대형 인수합병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M&A 이슈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었던 하나의 이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큰 선언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함에 따라서 오늘은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증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특히 로봇 관련주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무려 18%의 상승과 함께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 PTS 이 종목도 로봇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28%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올해는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었는데도 별로 빠지는 거 없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곧 발표할 것이다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 대규모라는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850억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6,400억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체급에 비해서 과연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M&A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오디오 기업인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 그 정도 됐었고 인수가는 약 9조 원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는 최소한 삼성 측에서 제시했던 대규모 M&A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조 단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혹시나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는 M&A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점에 2시쯤 되었는데 약 1.1%, 1.3% 오늘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화요일날 보셨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환이 된다면 그 1순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고 또 환율의 위치라든지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균 PER을 고려해 봤을 때는 오늘 주가의 흐름은 약간의 실망감이 있지만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지난 4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혹시나 만약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던 대규모 M&A 그 재료와 함께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 SDI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일봉보다는 저는 주봉이나 월봉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월봉을 보면 일단 월봉상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금선 밑에서
잠시 반등하는 듯 했었지만 다시 주가가 맞고 내려왔죠. 그렇지만 주봉으로 보면 지금 황금선 위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이번에도 지켜주고 다시 반등이 나올지 그건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시장 흐름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위치에서도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크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